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벌써 2년 전인가? Q&A 영상을 찍었었어요. 무려 Q&A에 6,500개 정도 가량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한 분당 질문을 한 개만 하신 게 아니고, 최소 2개 이상씩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 중에서 빈도수 높은 걸로 추려서 오늘 대답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하시는 일이 유튜버 말고 뭐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써있어. 전 현재 유튜브 일만 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 촬영부터 편집, 업로드까지 전부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데도 굉장히 빠듯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뭔가 왜 이렇게 떨리지? 지금 청문회 하는 것 같아. 똑바로 대답하세요! 채널을 보는 연령 비율이 궁금해요. 댓글 보면 주부님도 계신 것 같고 연령대가 다양하신 것 같은데, 저처럼 월요일 학교 가기 전 트위티님 영상으로 힐링하고 있는 고3 구독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10대에서 30대까지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편이고, 여성 비율이 무려 90%가 넘어요. 이제 공부하다가 언니 영상 보면서 굉장히 힐링을 얻는다라는 댓글이 꽤 보여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트위티님에게 유튜브는 어떤 힘이 되는지, 긍정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구먼요. 유튜버라는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제가 되게 평범한 거에서 느끼는 행복을 크게 느끼려고 노력하고 그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평범한 게 되게 좋잖아요. 그냥 밥 먹는 거나 아니면 뭐 청소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잠드는 거, 씻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평범한 거에서 재미를 느끼면 인생이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평범한 거에서 막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본능이 약간 제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을 그냥 혼자 살았을 때보다 그 유튜브라는 거를 통해서 공유를 했을 때 그 행복이 훨씬 더 배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랑 좋아하는 거를 공유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더 배가 되잖아요. 훨씬 더 커지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유튜브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학교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게 된 계기요. 사랑해요, 트위티님. 22살, 23살 이때쯤부터 소화가 심하게 안 되고 구토를 엄청 자주 했었어요. 식당에 딱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을 한 숟갈도 못 두고 갑자기 너무 쓰려서 먹지 못하고 그냥 나온 적도 많았었고, 식당에서 음식을 막 배부르게 먹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구토가 나와가지고 그 식당에 다시 들어가서 식당 화장실에서 토를 한 적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갑자기 토할 것 같아서 공중 화장실 막 찾아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토한 적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소화제를 5일은 먹어야 될 정도로 동네에서 꽤 큰 이제 내과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받았었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는 안 받고 그렇게 약으로 버티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오빠를 만나면서부터 더 그 아픈 게 심해지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어느 날 아침에 공복에 햄버거 세트를 시켜서 먹었는데, 그 당시에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 이런 거를 자주자주 먹었었거든요. 치즈 스틱을 딱 한 입 먹었는데 아직도 내가 그 치즈 스틱을 잊을 수가 없다고. 딱 한 입 먹어서 삼켰는데 그 삼키는 그 순간부터 미친 듯이 속이 쓰리고 여태까지 아팠던 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소리도 못 낼 정도로 너무 아파서 누가 날 그냥 마취총으로 쏴서 내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저를 업고 근처 큰 병원에 있는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더 큰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대학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평생 죽만 먹고 살아야 될 것 같다. 그 얘기가 전 그 당시에 정말 엄청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탈모가 제 인생에서 제일 심해지던 시기였었어요. 그랬는데 검사 결과도 평생
죽만 먹고 살아야 된다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음식이 넘어가는 이 길목이 너무 심하게 좁아져 있어가지고 치료를 해보긴 해보겠지만 치료를 하더라도 평생 거의 죽만 겨우 먹고 살아야 될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다른 교수님께서 저를 맡아주셔서 그 교수님이 이 좁아진 이 12지장을 넓혀주는 시술을 되게 잘 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 넓히는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을 거의 10차례 가까이 받았었어요. 한번 받아서 이렇게 넓혀놨는데 또 좁아지고 또 넓혀놨는데 또 좁아지고 이래서 10번이나 받게 된 거거든요. 힘들었을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겨냈냐고 물어봐 주신다면 입원해 있는 동안 통증이 너무 심했다 보니까 그냥 이 아픈 것만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픈 것만 없어지면 진짜 나 평생 입원해 있어도 좋고 평생 죽만 먹고 살아도 되니까 이 아픈 것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엄청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아픈 게 없어질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냥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거를 계기로 되게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 거의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퇴원 이후에 회복이 조금씩 됐어요. 그래서 그 회복이 조금씩 될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아직도 오빠는 그때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원래 아픈 걸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이게 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막 여보가 막 보내주겠다 헤어지겠다 이러면서 둘이 드라마를 막 찍고 막 제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그때는 진지했어. 오빠한테 나 떠나가지고 좋다고 나 진짜 괜찮다고 막 드라마를 찍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좀 힘든 시기도 있고 막 결국에는 다 그만두고 충주 집으로 내려가서 이제 맞아. 어머님 아버님이 돌봐주시고 평소에는 제가 이 아팠던 얘기를 즐겨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길게 답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이제 질문 주신 분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보다 제가 더 힘들었고 제가 더 아팠고 그래서 저처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긴 전혀 아니고 제가 짐작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그나마 조금이나마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게 가끔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 때문이건 다른 이유건 간에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시다면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 우울감, 불안감, 자존감, 번아웃, 슬럼프 극복에 대한 질문 폭발. 아, 내가 그렇게 써놨어?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로 다 묶은 거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 2년 전에 Q&A 했을 때도 똑같이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대답했지? 하고 예전 영상을 봤는데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솔직히 무기력함이 찾아오면은 되게 몸을 일으켜 세우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왜 힘든지조차 알기조차 싫어요. 그냥 내가 왜 힘든지 알기도 싫고 무언가를 하기가 싫고 그냥 누워있고만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살다가 그게 저는 2, 3일 정도 되면은 제가 지겨워가지고 뭐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2, 3일 정도 지났을 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삘 꽂히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되게 재밌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를 좀 빠져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를 좋아해서 막 그 특정 어떤 거를 열심히 이제 하면은 몸이 움직여지고 조금 더 내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더라고요. 뭐 하나가 이제 삘 꽂혀서 좋아지면은 저희는 힘든 게 있으면은 전부 다 공유를 하는 편인데 공유를 한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얘기하다
고민하다 보면 해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라는 직업이 네. 좋은 댓글 속 한두 개의 악플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유. 그런 데서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나요? 동갑 시청자입니다. 남편이랑 매주 일요일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동갑 시청자라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론 좋은 댓글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안 좋은 댓글들이 더 눈에 띄고 더 마음에 오래 남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도 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근데 완전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완전 괜찮아졌다면 제가 영상에서 아마 더 까불까불거리지 않을까요? 트 선생의 요즘 건강 상태가 제일 궁금합니다. 영상을 오랜 시간 플러스 높은 퀄리티의 선물처럼 만들어 올려주시는데 건강은 잘 챙기고 있는 거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건강 상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건강 상태는 그래서 어떤 건가요? 이렇게 많이 궁금해 주셨는데 특히 최근에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 운동도 하고 더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건강하게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최근에 진짜 많이 좋아져서 이대로만 제발 가지고 완전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제발 또 응급실 가는 일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즘 살고 있어요. 사실 그때 퇴원하고 난 이후에도 응급실을 몇 번 갔었거든요. 너무 쓰린 적이 있었어가지고. 여기까지의 질문이 트위티에 대한 질문을 모아놓은 거였고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결혼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스위티님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연애하는 동안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다라고 맘먹은 순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오래 연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나요? 제가 이제 오빠를 만나기 전에 이상형이 있었는데 그 이상형이 인성 좋고 반듯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다정하고 가정적인 어떻게 이렇게 내 이상형하고 그동안 내가 바랬던 이상형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다가 개그 코드까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빠랑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진짜 제일로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오빠랑 둘이 있으면 진짜 둘이서 웃느라고 막 배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저는 진짜 오빠가 하는 드립이 이 세상에서 제일 웃겨요. 막 떨어져 있기가 너무 싫고 맨날 같이 있고 싶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수정이를 만나기 전에는 되게 승부욕이나 경쟁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한 편이었고 날카로운 면이 되게 많았어서 근데 이제 수정이를 만나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 이제 뭐 수정이 아플 때 업고 뛰어도 보고 막 좌절의 눈물도 막 흘려보고 하면서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게 됐고 무엇보다도 수정이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순수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연애 초반에 오빠가 저한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음식 먹을 때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 처음 본다고. 원래 나 같은 경우는 원래 절대로 무조건 먹는 거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 산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거야. 내가 만나고 나서 그걸 처음 깨달았어.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많이 막 다른 사람이 되고 또 그런 모습이 좋아서 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고 네. 많이 달라졌다고 확실하게 느끼게 됐던 계기가 입원해서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 그때가 되게 그 시간들이 얼마나 더 소중했는지 깨닫게 됐고 그때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 진짜? 트위티님과 스위티님이 뽑은 두 분의 성격 중 가장 찰떡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나는 일단 개그 코드 잘 맞는 거랑 그리고 둘 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브이로그에서도 되게 상황극이나 장난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유치한 장난치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카메라 없을 때는 훨씬 더 심해요. 엄청 컷 편집이 진짜 많이 된 거고 실제로 촬영되는 거는 훨씬 더 길어요. 저희가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편집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영상이 긴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그냥 저도 동감이 되네요. 그냥 그치. 그냥 같이 놀면 재밌는 게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리고 저희 막
둘이 있을 때 웃긴 춤도 엄청 많이 추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저희 이거 나중에 50년 뒤에 보면 엄청 웃길 거라면서 핸드폰으로 저희 춤추는 거 엄청 많이 찍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영상엔 절대 내보낼 수 없는 그런 거. 왜 동거를 먼저 하셨는지. 저희는 연애 3년 차 때 이제 동거를 시작해서 동거를 2년 하고 6년 차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동거를 먼저 시작을 한 이유는 이제 결혼을 서로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위한 여러 현실적인 여건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서 동거를 먼저 하게 된 거랍니다. 같이 살면서 매번 설레기는 어렵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 때처럼 남편이랑 있으면 설레나요? 그 레알 솔직히 날 것을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스킨십 할 때마다 엄청 설레요. 아직도. 스위티님에게 가발을 벗은 모습을 교제 후 언제쯤 보여주셨나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사랑해주시는 두 분 너무나 보기 좋아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1년 정도인가 됐을 때쯤부터 지금보다는 머리숱이 조금 더 있을 때여서 이렇게 통가발을 안 쓰고 이제 붙임머리랑 앞머리 가발 요렇게 착용을 했었어요. 오빠랑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뒷머리 피스를 떼고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똥머리를 해서 만나는 거. 이렇게 또 한참 만나다가 또 어느 날부터는 앞머리 가발 떼고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어떻게 잘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한 거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낮에는 그렇게 못 보여주고 밤에 만날 때 그렇게 이제 가끔 한 번씩 밤에 보여주다가 이제 낮에도 한 번씩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붙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딱 내가 가발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한 모습을 정확히 언제 보여줬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기억이 안 난 이유가 오빠가 저한테 놀랬던 거를 티를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겠지? 그리고 오빠가 눈썰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뒤에 있는 머리를 떼고든 앞머리를 떼고든 그냥 한결같이 늘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저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이거 어떻게 오빠한테 가밍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가밍아웃 언제 하지? 타이밍아웃 언제 하지? 막 전전긍긍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관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뭔가 살짝 딱딱한 게 뭔가 뒷머리에서 만져져가지고 그게 붙임머리 이런 거는 아예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어서 전혀 몰랐고 어디 아픈 상처가 있나 보다.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들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디테일한 단계들이 있었다는 건 지금 처음 알았고. 그치. 이제 그러다가 가발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그날은 이제 딱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진짜? 엄청 나는 기억이 나. 진짜? 방에서 처음 보여줬는데 이게 엄청 어색한 얼굴로 막 주방 싱크대 쪽으로 휙 가더니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정리를 막 하더라고. 근데 이게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엄청 긴장하고 떨려하는 게 진짜 난 기억이 안 나. 그 뒷모습이 엄청 조그맣고 떨리는 게 되게 막 상처 입은 아기새처럼 막 되게 일단 안쓰러운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나고 덕분에 알게 됐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질문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잠깐 카메라 끄고 울고 올까? 스위티님이랑 크게 싸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싸우신 적이 있으시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궁금해요. 스위티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만약 있다면 어떤 대화법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말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저희는 연애 때부터 별로 다툼이 그렇게 없었어요. 서로 워낙에 장난치고 드립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진짜 웬만한 거 다 막 웃으면서 장난으로 넘기고 막 재밌게 넘기고 이랬었는데 아무리 이제 웃고 넘기고 하더라도 이제 같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향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충돌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티격태격하는 일이 생긴다 하면은 저희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둘 다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 그 자리에서 풀어요. 서로 한 대화에 대해서 오해가 단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무조건 풀고 마지막은 장난으로 마무리.
이렇게 되게끔 그 자리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얘기를 하지 못한 게 있다 하면은 그 얘기가 그렇게 즐겁지 않은 얘기일지라도 언젠가는 꼭 서로 그게 왜 섭섭했는지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혼자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보다 대화를 했을 때 생각보다 별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얘기를 해야 풀어지더라고요. 한 연애 1년 차까지는 정말 한 번도 의견이 부딪히거나 조금이라도 티격태격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다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맨날 만나면 하하호였고 안 만난 날이 없었을 정도로 매일 만나는데도 다투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너무 그때 당시에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 그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게 그래서 아직도 안 싸웠어? 아직도 안 싸웠어? 맨날 이렇게 저한테 엄청 물어봤을 정도로 이렇게 안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싸워야 되겠다는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 좋은 게 불만이 생기면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상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면 정말 별거 아닌 일도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저 속에서 쌓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정말 안 좋다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는 다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분의 매력 포인트 5가지는 무엇인가요? 제 눈에는 너무너무 잘생겼고 너무 재밌다. 그리고 내 드립을 찰지게 받아준다. 금방금방 잘 잊어버린다? 이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금방금방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부럽기도 하고 스킨십을 설레게 한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5번째는 수다 떠는 거를 좋아한다.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스위티님이랑 돈 관리, 재테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돈 관리랑 재테크 이거 모두 다 오빠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에 정말 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잘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돈 내 돈 구분 안 하고 같이 모아서 여기저기 그냥 적당히 막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현황 같은 이게 항상 이렇게 관리 재테크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현황에 대해서는 수정이한테 보고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혼 카테고리가 끝났고요. 그 다음 카테고리는 바로 스위티 카테고리입니다. 스위티라고 하지 말까? 남편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위티님 얼굴이 예상이 되는 듯 하면서도 너무 궁금스. 스위티님이 본 스위티님 얼굴 묘사? 채널 초반에는 그냥 모자이크 안 하고 올렸었어요. 그때는 워낙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올렸었는데 그 얼굴 공개함으로써의 받는 그 관심을 오빠랑 제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특히 오빠가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 했었어가지고 얼굴을 가리니까 그때부터 오빠 본연의 모습이 영상에서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가리자 해서 가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 약간 그 해리포터 주인공 있잖아요. 해리 컸을 때 얼굴이랑 조금 비슷해요. 어릴 때 귀여운 얼굴 말고. 어릴 때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좀 반했던 포인트가 오빠가 입꼬리가 이렇게 샥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입꼬리가 내가 원래 자세히 봐야 예뻐. 근데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어렸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찝은 듯이 올라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사진이 너무 귀엽더라고. 스위티님 직업이 궁금해요. 예전부터 이제 간혹가다 오빠 직업을 궁금해주시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번 Q&A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오빠 직업을 궁금해주시는 그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일단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빠가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었고 크게 얘기할 이유도 없었고 얘기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엄청 많이 추측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이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 언니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그런지 근데 저희 언니가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스위티님도 변호사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법조계인 것 같고 이과시니까 변리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저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오빠 직업은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고요.
전문의 의사고, 그리고 제가 사랑니가 4개가 있었거든요. 전 제 사랑니가 1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빠가 보더니 이거 4개 다 사랑니라고. 그래서 제 사랑니 4개를 다 오빠가 빼준 경험이 있습니다. 스위티님은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스윗하시고 생각이 깊으신데 누나나 여동생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요. 너무 극찬 질문이 너무 극찬이에요. 그치. 누나나 여동생은 없고요. 그냥 되게 평범한 가정에서 형이 있습니다, 형이. 형이 이게 궁금하셨죠? 형은 2아이의 아빠고요. 너무너무 귀여운 쌍둥이 딸이 있는 형이 있습니다. 이 TMI인가? 스위티님 가족분들도 트위티님 유튜브를 잘 챙겨보시나요? 네.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아주 열혈 시청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티 카테고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카테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선생이랑 밥 먹을 때 주로 무슨 대화를 하시오? 늘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구려. 이제 그만 줄이겠오. 영상에서 뵙시다. 뭐를 볼 때는 주로 무한도전이나 그 예능 같은 거를 보는 편이고, 오늘은 좀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할 게 있다, 이럴 때는 뭐 안 보고 이제 대화를 하는 편인데, 오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다 떠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엄청난 설명 요정이라서 오빠가 봤던 다큐멘터리, 특히 다큐멘터리, 그리고 책,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재테크, 이런 거 얘기하는 거를 엄청 좋아해요. 요리 레시피는 어디서 보시는 거죠? 볼 때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참기 힘들어요. 시간 되시면 나중에 아주 나중에라도 좋으니까 요리 모음집 영상 올려주세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재미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가 먹고 싶다, 오늘 뭐가 땡긴다, 아니면은 저 식당에 가서 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더라, 블로그에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레시피 여러 개를 찾아서 그 레시피를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짜집기를 해서 만드는 거. 우리의 식탁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 보면은 레시피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는 거. 정말 오늘 진짜 뭐 먹을지 모르겠다 할 때 이제 인스타에 검색을 한답니다. 스위티님의 달달한 행동들에 대한 댓글을 읽을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스위티님의 잔잔하면서 웃긴 드립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인지 궁금해요. 되게 의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상치도 못한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달달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저희끼리는 좋을 수가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쟤네들끼리만 재밌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그라들어 보일까봐 제가 많이 되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도 조금 오그라드시는 게 있으시죠? 트위티님과 스위티님의 취미가 궁금스합니다. 공동 취미는 무엇이고 각자 다른 취미는 무엇인가요? 둘 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활동적인 거 안 좋아하고 둘 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취미라고 할 만한 건 없고, 그냥 둘이 같은 책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전에 막 1시간씩 대화를 하고 자거든요. 그 시간을 저희가 둘 다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얘기하다 잠드는 거. 이게 취미라긴 너무 웃긴다. 미라클 모닝 요즘도 계속 하시나요? 계속 하신다면 요즘도 계속 좋으세요? 좋다면 요즘에는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은지 궁금해요. 미라클 모닝 루틴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6시에 일어나는 거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일어나서 그 미라클 모닝 루틴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명상하고 이게 되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강한 삶을 살고 나만의 루틴을 찾고 나만의 삶의 리듬을 찾는데 미라클 모닝만 한 게 없더라고요. 주말에는 조금 아침에 딱히 알람 같은 거 안 맞춰두고 좀 그냥 느지막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위티님이 출근하시고 나서 언니의 일상 루틴이 궁금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루틴 짜자자작 해주고 오빠랑 아침 먹고 오빠 출근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빠 출근하고 그러고 나서 점심 먹기 전까지 오전 시간에 집안일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차차차차차작 해놔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빠가 퇴근하기 전까지 요 시간에는 영상 편집을 합니다. 근데 제가
편집을 오래 못해요. 최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 편집하고 10분, 20분 머리 식히는 시간 가지고 또 1시간 편집하고 요런 식으로 해주다가 이제 오빠 퇴근 시간 되면은 오빠랑 저녁 먹고 치우는 거는 웬만하면 같이 치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소미 산책 나가고 그다음 언니 요즘은 탈모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드렸던 로게인 폼, 미녹시딜 로게인 폼 있잖아요. 그거 약국에서 팔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꾸준히 사용을 해주고 있고 이거 부작용 없었는지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한 달 동안인가 몇 주 동안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져요. 그게 원래 있었던 머리카락이 나가고 새로운 모가 자라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에 로게인 폼 미녹시딜 썼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평소에 한 3배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쓰기가 익숙치가 않아서 처음에 이게 얼굴로 조금씩 흘러가지고 여기 얼굴 외곽 쪽에 털이 났었어.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되게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났는데 솜털처럼 이렇게 싹싹싹 나가지고 그거 이제 눈썹 칼로 싹 밀어주는 단계를 거쳤었고요. 그리고 영양제도 찾아서 먹었었거든요. 여러 가지 영양제 먹었는데 그거 했었는데 나머지는 큰 효과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 진짜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은 네. 전에 살고 계시던 집의 침대는 진짜 좁아 보였는데 슈퍼 싱글처럼 보였는데 두 분이서 주무시기엔 안 좁으셨는지 와. 저라면 떨어졌을 것 같아서 잠버릇은 없나요? 와, 진짜 눈썰미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예리하시네. 진짜 예리하신 것 같아요. 이거 질문 주시는 분 처음이었어요, 여태까지. 돈 아꼈다가 결혼할 때 좋은 침대로 사자. 이 침대로 조금만 버티자 해서 바꾸지 않고 제가 자취할 때 쓰던 침대를 그대로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슈퍼싱글에서 2년 동안 저희 둘이 이러고 잤어요, 밤에. 오빠는 잘 때 어떻게 자냐면 자기 전에 눈 감았던 그 상태 그대로 일어나는 타입이고 되게 많이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타입이에요, 저는.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좁긴 했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나름 추억이었어. 나름 추억이었어요. 저희 둘이 꼭 이렇게 꽁냥꽁냥 되면서 붙어서 잘 수가 있었어가지고 저희 둘이 그때 그게 남아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이 큰 침대로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둘이 꼭 붙어서 자요. 매주 영상 올려주시는데 힘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분량도 엄청 많아서 편집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편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시나요? 한 하루에 4-5시간 정도 편집을 하고 5일 정도 꼬박 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촬영 분량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편집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제 영상의 특징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이 소리가 한글 자막으로 다 들어가고 그거에 추가로 또 제가 하고 싶은 건 또 추가로 자막으로 들어가고 또 모자이크도 해야 되고 이런 편집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가지고 편집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손이 느리기도 하고 평일 5일 동안 4-5시간은 꼬박 영상 일에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주세요. 제발 몸 건강히 오래오래 유튜버 해주세요. 제발요. 언니 없음 내 일주일이 너무 허무해. 평생 우리의 요정님으로 남아줘요. 그리고 참참 우리 팬 애칭 같은 거 정하는 거 어때요? 난 꼭 언니 그 울멍졸망한 입으로 우릴 여러분 말고 더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불러주는 걸 듣고 싶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팬 애칭 정하고 끝냅시다. 이 팬 애칭 정하고 끝내려고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한번 넣어봤어요. 이 댓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댓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읽으면서 진짜 소리 질렀잖아요.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영상에서 제가 맨날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고 조금 더 이제 친근감 있는 구독자명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일 인기가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적어주신 분들 중에서 또 5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한 질문은 제가 인스타 스토리라던가 아니면 브이로그 내에서 틈틈이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긴 영상 끝까지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질문들 길게 남겨주신 분들, 편지 써주신 분들 너무 많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 길게 써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진짜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인해서 힘을 받는다고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로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이 영상을 빌어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죠? 안녕. 안녕.